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파이 앱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속도에 대해서 파이 코어 팀의 공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앱 하단의 글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코어 팀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에서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파이오니어들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시 말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여 전송 가능한 파이 잔액을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커뮤니티가 1000만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1000만 메인넷 이주로의 여정이 가속화가 되었다. 이런 타이틀의 공지가 지금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우리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알고리즘, 마이그레이션 중인 파이오니어의 대기열, 추가 검토 및 검사 하위 프로세스, 메인넷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는 많은 노력과 여러 번의 반복 및 테스트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전반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처리량을 높였습니다. 네, 중요 내용을 보자면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체크리스트를 완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 앱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총 9단계까지 지금 체크리스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이 체크리스트로 접속을 했어서 기본적으로 8번까지 완성 단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9번까지도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8번에서 9번으로 이제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코어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상황도 잠시 알려주고 있는데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의 수는 지난 3월에 460만 건에서 현재는 541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하고 이 향상된 마이그레이션 용량을 활용함에 따라 이 수치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1000만 지갑에 도달하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면요. 541만이 아니고요. 좀 더 상승한 545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산 방식으로 보면은 앞으로 450만 개의 파이 지갑을 더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야 1000만 개의 지갑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최근에 이루어졌던 이 월별 마그 속도보다 조금 더 빨라져서 월별 약 60만 개 정도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면요. 올해 말 12월 정도에는 1000만 개 파이 지갑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빠르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매우 괜찮은 마구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한 달에 약 45만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5만 개의 지갑에서 곱하기 2를 내서 2배 속도를 내어서 약 90만 개의 파이 지갑이 매월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요. 계산상으로는 5개월 만에도 1000만 개의 지갑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정도에 1000만 개 지갑 돌파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 2022년 7월에 마이그레이션에 큰 문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한 달에 81만 개까지도 마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번 높이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이 수치의 2배가 나올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계산을 하기 쉽게 매월 150만 개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 3개월 만에도 1000만 개의 지갑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8월이나 9월에 1000만 개 지갑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파이 코어 팀이 얘기하는 2배 정도로 더 빨라질 수 있다.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지만은 이 수치의 변화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고 비교 분석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GABT 지갑을 보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꽤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속도는 언제든 또 빨라졌다가 자주 느려지기도 하고 또 자주 스탑도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토탈 일일 데이터나 주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약 7,700개 파이 지갑을 한번 보면요. 지갑당 평균적으로 약 411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수치는 락업 물량, 언락 물량 모두 합쳐서
지금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지갑의 비중은 전체 지갑의 약 9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를 보여드릴 때 저는 보통 500파이 단위나 1000파이 정도 단위로 쪼개어서 지갑 비율을 보여드리곤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10파이 단위로 한번 쪼개어서 보여드리자면요. 현재 가장 많은 비율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곳이 바로 이 10파이에서 20파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갑의 약 10%가 이 사이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최근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에서 지금 보여주는 수치가 이렇습니다. 약 7,700개의 지갑을 보았을 때 무려 770개의 지갑이 이 범위에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조만간 중국 지역의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또 대거 진행이 된다면 또 일시적으로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은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라인이 우하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채굴로는 초기에는 큰 파일을 마이그레이션을 받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이 이 노드를 운영을 하거나 P2P 거래를 통해서 파일을 모으는 수밖에 없겠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파이 채굴은 기본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번 파이코어 팀의 공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업그레이드는 파이오니어들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속도를 2배 이상 높였다. 앞으로는 현재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5월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5월 초에 KYC 관련 새로운 라이브니스 검사 방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니스 KYC 검사는 미소를 짓거나 혀를 내밀거나 각종 명령어에 따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얼굴의 모든 각도를 다 촬영을 하는 라이브니스 검사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또 새로 KYC를 진행하는 분들, 또 임시 승인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라이브니스 검사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 들어와서 파이 노드가 4.1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요. 총 5개 파이 앱에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3월이나 4월에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이 코어 팀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될 시점에 파이투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큰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문맥상 보았을 때 이 빅 어나운스먼트, 큰 발표라는 것이 인큐베이터 관련, 파이 앱 관련 발표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파이 앱을 통해 소수 인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5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중앙화 거래소나 암호화폐,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이 덱스의 사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파이코인 200% 이 락업 의사를 묻는 다양한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기본 채굴률이 4월에 비해서 16.72%나 감소를 하면서 초기 반감기 시절을 제외하고 나서요, 월별 채굴 조절 기간으로 들어서면서 역대 최고 감소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파이 지갑의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이 2파이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들어서 기본 채굴 속도가 더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페스트 2.0 계획이 정식 공지를 통해서 공개된 건 아니지만 코어팀의 이메일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또 모더들이 이 계획을 공유를 해주면서 5월 말이나 6월 초 중반에 이 파이페스트 2.0 이벤트가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이 아트가 5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의 주제는 파이로 보는 나의 세상이라는 사진을 이 파이어사이드에 공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 파이어사이드의 검열 정성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 포토그래피라는 채널에 코어팀 멤버가 직접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전보다는 이 삭제에 대한 큰 불만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테스트 용도로 코어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사진을 올려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삭제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진 하나로 판단을 해볼 수는 없지만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들어서 최근 들어서 파이 관련 스캠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온체인 데이터상의 이 페이먼트 양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스캠 활동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지갑으로 0.0000314 파이나 0.0000628 파이와 같은 매우 적은
소수의 파일을 보내고 이 지갑의 메모 기능을 통해서 스캠 사이트로 여러분을 초대를 해서 비밀 구절을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스캠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스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파일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파일은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되고요. 지갑의 메모에 적혀있는 링크라든지 그 글은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들어서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파이코인을 언락을 해야 된다라는 다른 방식의 스캠 방식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속을 해서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라는 이런 스캠 링크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기본적인 스캠 활동은 X보다는 페이스북에서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곳에 접속을 하시거나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 파이 지갑의 추가 락업 기능이 소수의 인원에게 배포가 되고 공개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통량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 추가적인 락업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YC 정식 통과자들이 일시적으로 임시 통과자로 바뀌고 검증자로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검증 수락 단계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시 정상 통과 상태로 원상 복귀되는 지금 현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류가 난 것인지 아니면 코어팀이 인위적으로 어떤 추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코어팀과 모더들 간의 비공개 AMA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주요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